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여야의 총력전.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는요, 누가 뭐래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언제 결정하냐일 겁니다. 곧한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아니다, 4월, 그러니까 달을 넘겨 선고할 수도 있다. 글쎄요, 이런 선고 날에 대한 여러 해석과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 서로 압박하지 말자더니 헌법재판소 향한 총력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전혀 안 추워. 그쪽에 겁 먹지 마라. 전혀 안 추워. 더 추워.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 60여 명 이상 여기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지를 가지고 헌재 재판관 8분에게 우리들의 충정, 당부 이런 것을 전하려고 그래서 탄핵 각하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내란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82분과 함께 이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제출할 탄원서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느냐고 조금 늦게 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보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적법 절차, due process of law라는 것이 지켜질 가능성이 지금 있구나. 오늘이나 어제 릴레이심이나 탄원서 제출은 어떻게 보면 좀 압박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간절한 소망입니다. 간절한 소망과 읍소입니다. 헌재 압박 아니다, 간절한 소망과 읍소라고 표현했어요. 이미 헌재 앞에는 강승규, 윤상현 이런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24시간 릴레이 시위, 아까 윤상현 의원 뭐 하나도 안 춥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60명, 108명 중 60명이 현재 신청을 했어요. 1일 24시간 릴레이 시위. 다음 화면을 볼게요. 네, 최성 평론가님, 아까 나경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82명이 이거 탄핵 각하돼야 된다, 탄원서를 헌재에 직접 냈습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른바 권한 내에서의 행동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계엄이 헌법에 명시된 걸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명시돼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 보고 왜 헌법에 명시돼 있고 당신의 권한이지만 헌법적인 강경 태도를 했느냐라고, 이제 그것이 위헌 위법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심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예. 자 보십시오. 그 지금 들어서 윤 대통령 집권 이후에 민주당 22대 총선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이 192석을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갖고 있었던 말하자면 자기들의 권한, 예. 그 제도적인 자제와 제도적 인내를 통해서 여야 협치를 해야 되는데 제도적 남용 또 넘어서 대조적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29번의 줄탄핵, 그리고 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유도, 그리고 특검 남발,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도화선이 되면서 결국 여야의 충돌을 불러일으켰고, 윤석열 정부가 단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말 그 위리안치를 한 결과 대통령 계엄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헌재가 좀 참작해달라. 최소한 대통령이 헌법적 강경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유도하거나 이렇게 방치하거나 이렇게 정말 환경을 조성했던 민주당의 책임도 함께 물어달라, 고려해달라. 그런 탄원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뭐 정무적 고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지도부, 투톱은 불참을 했지만 첫 번째 탄원서보다는 6명이 늘었고, 거의 한 80%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탄원서에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러면서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이 예를 든 게 이겁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의회 독재 심각성을 고려해서 기각결정, 각하. 그러니까 얼마나 민주당이 무자비했냐를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해달라, 이런 논리를 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각하 요청을 먼저 했고, 각하라는 것은 어쨌든 내란 철회를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주장을 했는데 국회 소추단이 이것 관련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별도의 국회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각하해달라. 이게 일단 먼저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헌법과 법률이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제 중대한 위법인지 여부와 관련돼서 판단의 재량이 헌재 입장에서 크기 때문에 지금 그 국회 운영 형태를 보면
사실은 국회가 국민적 어떤 관심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국회 권한이 남용됐다. 그거에 의해서 각종 예산 같은 것도 대폭 삭감하고 그다음에 인원을 통해서 그 정부가 운영이 되는데 공무원들을 파면을 하고 탄핵을 하고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취지가 아마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을 때 인용되는 탄핵을 기각해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심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재판관들에게 재량의 범위 내인 중대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애들른 어떤 호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저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참작 사유, 뭐 각하 기각 이 표현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 뭐 저런 주장 하실 수 있는데 저런 주장을 하실 거면 오히려 각하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차라리 지금처럼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각해달라고 읍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뭐 이 그 29번의 탄핵 또는 예산 삭감 이런 부분들이 정부 운영 과정에 있어서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야당이 헌법적 권한 내에서 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했다면 다른 방식을 선택했어야지. 비상계엄이라는 방식, 특히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고 그리고 뭐 이 일부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었던 이런 방식들이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만큼 도움이 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옆집에 사는 친구가 저를 매일같이 괴롭힌다고 해가지고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그 친구를 때려잡겠다고 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참작을 해달라 헌법재판소 8명에게 국민의힘 32명의 국회의원들이 탄원서를 내면서 이런저런 호소를 했어요.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물론 김상욱 의원처럼 아예 탄핵이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하겠다는 여당 현직 의원도 있는데 반면에 오늘 보니까 이철우 지사가 대통령 이거 탄핵 각하돼야 되니까 각하라고 부르자 이거 운동했다가 이게 SNS 글 썼다가 논란이 되니까 좀 지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가장 황당한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철우 지사의 저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도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보실 때도 좀 황당한 내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각하될 수 있도록 물론 뜻은 다르지만 일단 그 발음 자체가 똑같으니까 대통령을 각하로 부르는 운동을 해보자라는 차원인 것인데 사실 이게 당연히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우리가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던 건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용어였기 때문에 과거의 산물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하라는 용어 쓰지 않고 뭐 대통령님 뭐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역사의 어떤 방향을 뒤로 하면서까지 저런 주장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생각이 들고 이런 주장이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저는 황당하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아예 경북지사가 각하 부르기 운동까지 하자. 뭐 여러 비판도 있으니까 지우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국민의힘 뭐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총력전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말고도 강경보수의 스피커들까지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민저항권 긴급 세미나가 열렸는데 이 사람이 본인의 장기인 강연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범죄자를 수사하고자 하는 검찰을 탄핵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는 바로 이재명을 째려봤다고 해서 탄핵시켰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웃을 만한 일이고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탄핵 사유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직 1심도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란이랍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내란이라는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선관위에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고 그리고 바로 통합선거인명부도 오픈하자 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22대 총선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기 총선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 행사 다시 한번 국민저항권 긴급 세미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뭐 여러 얘기를 했고 뭐 전환길 씨의 거의 마이크가 뭐 터질 정도로 이제 목소리를 높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조기 총선
조기 대선이 아니라 아예 최근에 뭐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국회 해산권 얘기를 했는데 전환기 씨 얘기는 조기 총선 뭐 이런 걸 언급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강경 태도를 가진 지지층 쪽에서는 굉장히 좀 그런 수위 높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조기 대선이니 조기 총선이니. 그런데 저는 지금은 어찌됐건 현재 평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한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내란죄 들어간 거, 사실은 국회가 소추단이 내란죄 이 부분을 빼자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이었는데 헌재가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아직도 거기에 대한 어떤 가부간 의사를 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심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중요한 부분, 가장 핵심적인 사유에 대해서 헌재가 여기에 언급을 안 하느냐. 그런 점들을 지적하는 거는 저는 온당한 태도고, 그다음에 헌재에게 정말 정의롭고 엄정한 심판을 요구하는 당연한 태도라고 보지만, 다만 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사실이 밝혀질 때를 조건절로 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총선, 조기 총선, 그다음에 국회 해산, 그다음에 선거 무효 이런 얘기들이 과연 저는 지금 평의의 시간,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구속이 취소되고 나서 관저에서 아주 메시지 정치를 자제하고 대단히 로우키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시점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자극, 지지층에 대한 에너지는 좀 넓힐 수 있으나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합리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과연 평의의 시간에 이것이 좀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좀 고려해 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김지륵 대변인 뭐 아직 1심도 안 나왔고 형사재판 뭐 구속까지 취소 결정이 나왔는데 무슨 이게 내란이냐. 이거 물론 뭐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판단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이거 거짓말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자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전원기 씨가 했어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걸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받아치시려면 거짓말이라는 증거,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와야죠. 지금 오늘 전한기 씨가 얘기한 내용들 중에 보니까 약간 좀 이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논리가 전혀 없는 일방적 주장을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전한길 씨가 한국사 강사로서는 일타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정말 전문가이십니까? 맞습니까? 지금 부정선거와 선관위 비리 이것이 있다고 하면은 뭐 조기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부정선거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비리가 이 국회를 해산시키는 조기 총선의 어떤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법조항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영빈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명확하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의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대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판결로 부정선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려면 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뭐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중심의 여의도 국회가 문제니까 조기 총선해야 된다. 뭐 옳소 맞습니다. 뭐 연일 나왔는데 지금은 아예 전선이 확고해졌어요. 여기서 물러나면 끝이다. 뭐 국민의힘 민주당 다 공이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